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5일 오후 4시입니다. 요사이 나이 든 사람 축에 저도 속합니다만은 모이면은 이준석 문제를 놓고 티격태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쫙 갈립니다. 이준석 변호하는 사람과 이준석 욕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 보수적 언론사의 간부 되시는 분이 이런 실토를 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아들이 30살인데 아들하고 저 한강에 산책을 나갔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먼저 물었답니다. 아들에게 이준석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으니까 아들 이야기가 이제 절대로 국민의힘 안 찍는다. 지난번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은 게 윤석열 후보가 좋아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대표로 만드니까 꼰대 정당이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요사이 이준석을 몰아내는 것 보고 앞으로 우리 세대는 즉 인공상봉쯤 되겠죠. 절대로 국민의힘 안 찍는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분이 속한 언론사도 요새 이준석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과거에는 또 이준석, 김종인 편을 들었는데 어쨌든 이준석이라는 존재는 선약입니다. 특히 한국 보수의 윤석열에게 그리고 국민의힘의 선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약은 어떻게 합니까? 먹든지 뱉어야 됩니다. 이준석이란 선약을 먹으면은 저는 보약이 되어가지고 국민의힘에도 좋고 보수 세력에도 좋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쓰다고 뱉어버리면은 아마 다음 선거 총선 대선을 망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약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감은 이슬이란 말이 있습니다. 감은 달콤할 감자죠. 감은 좋은 말을 해가지고 달콤한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아부해가지고 자기를 이롭게 한다. 그런 뜻이죠. 감은 이슬. 자기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감언을 한다. 달콤한 말을 한다는 건데 지금 이준석 논란을 지켜보고 있으면은 이준석을 변호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수가 이준석을 공격하니까 그 변호하려는 사람은 논리를 세워야 됩니다. 근데 욕하는 사람은 논리가 없고 욕설밖에 없어요. 욕설밖에 없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어제 성우정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보수 정당 대표의 처심이란 제목으로 논리적인 비판을 한 걸 읽어보고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그리고 지금 열심히 이준석을 비판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세력 특히 이 강경 음모론 유튜브들 요 3자를 딱 놓고 보면은 제가 느끼는 이미지는 이겁니다. 이준석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국민의힘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음모론 유튜브는 지금 뭐라고 표현할까요? 비겁하고 좀 다르고 비열한 사람이라고. 비열한 세력. 용감한 사람, 비겁한 사람, 비열한 사람들의 대결이라고 저는 봅니다. 뭘 기준으로 하느냐. 물론 싸가지나 부르장머리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준석이 싸가지 없는 축에 들지 모르지만은 싸가지 없게 말하는 내용은 그게 용감하고 일일이 옳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싸가지 그런 거 말고 그 내용이 뭔지를 읽어보면은 용감하다 이겁니다. 용감하다는 게 여러 군데에서 정리가 되는데 첫째 2020년 4.15 부정선거 직후에 음모론이 퍼졌을 때 그때 그게 아니다. 나도 사전투표가 개함되면서 진 사람인데 그 음모론 틀렸다라고 용감하게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나와가지고 그 극성맞은 음모론자들과 정면 대결했던 그 유일한 정치인이 이준석 아닙니까? 사실은 이준석
씨가 당대표로 설 수 있었던 근거가 거기서 마련된 겁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용감하게 맞서면은 이 역사라는 게 반드시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줍니다. 그게 강한 인상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국민의힘, 당시 미래통합당 뭐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욕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그때 단 한 사람이라도 음모론 그 계속 퍼뜨리면은 투표 불신론으로 돼가지고 우리 다음 선거를 망친다 이렇게 하면서 설득하고 나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습니까? 사석에서야 물론 골치 아프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비겁자로 보인다 이겁니다. 비겁자. 사실은 방관자죠. 방조자죠. 아니 국민의힘 자신들이 선거를 해가지고 사전투표에 부정이 없었다, 개표에 부정이 없었다 하는 것은 잘 알면서도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극성파니까, 또는 일부 지지자들이니까 침묵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킬 뻔했잖아요. 0.73%포인트가 아니라 10% 정도의 차이로 이기는 게 정상인데, 사전투표 반대론이 먹혀가지고 사전투표율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예상보다 떨어졌다 이겁니다. 평소보다는 많이 그래도 높았었어요. 이준석 당대표가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사전투표 하자고 독려한 게 그래도 0.73%포인트 차이로나마 당선되도록 했다. 그래서 제가 이준석은 용감한 사람이고 방조하고 침묵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비겁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비겁한 거하고 비열한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비겁은 용감하지 못하다는 그런 뜻이죠. 비열은 뭐냐 하면 천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비열한 인간들이라는 거죠. 왜 비열하느냐? 그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 진짜로 사전투표 부정이 있었다고 믿는 사람 몇 안 될 겁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그건 비열한 게 아니라 바보입니다, 바보. 그러나 대부분은 이게 돈이 되니까, 패거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 사전투표 부정이 있었다고 외치면 편이 생기니까, 또 황교안처럼 신문에 광고 내면은 순진한 사람들이 돈 보내주니까, 또 유튜브는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그따위 짓을 하니까 그걸 내가 비열하다 이겁니다. 비열하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자기 위치를 어디에 잡고 있는 겁니까? 용감한 사람을 쫓아내고 비겁한 사람하고 비열한 사람을 모아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고 선거에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그 언론사 간부 아들 이야기대로 이준석을 쫓아낸다는 게 2030 세대를 쫓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여론조사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2030 세대로부터 50%의 득표를 보수 후보가 올린다는 게 이게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 덕분에 당선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준석 몰아내기, 내부 총질이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몰아내기에 거의 성공하는 것 같은데, 지지율은 지금 한 50%가 아니라 10%대로 떨어졌잖아요. 특히 30대가 40대보다 더 지독한 반윤석열로 돌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약을 삼켜야 됩니다. 뱉으면은 정치적으로 참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